저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36년 근무하다가 2년 전에 퇴직했고요. 지금 62세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보니까 대민 업무가 주를 이루었고요.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그 교육팀장도 좀 맡아서 직무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정년이 딱 정해져 있어서 만 60세 되면서 정해진 날짜에 딱 퇴직했죠. 지사장으로 퇴직했습니다. 지사장 이제 공단이 본부가 있고 각 지역별로 지사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구별로 이렇게 지사가 있는데 거기에 기관장이죠. 2급입니다. 그죠. 1급에 탈락했어요. 뭐 능력 부족이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1살 때 나이가 조금 많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게 더 좋고 조금 처지기는 하죠. 나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성과를 내고 이런 거가 연대가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돼서 진급 심사에 한 2번 정도 올라갔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퇴직이 임박해지니까 순위가 좀 앞에 있어도 승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많이 아쉬웠죠. 왜냐면 제가 이제 1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동료들이 웬만하면 1급을, 물론 안 된 사람도 많아요. 차장으로 끝난 사람도 있고. 근데 비교하는 건 항상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도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뭐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한 퇴직 3년 전에 이제 그거가 아니구나. 마지막 탈락하면서, 나머지 기간은 잘 마무리하고 정년퇴직하면 더 좋은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몇 월 며칠 연말에 한꺼번에 저희 동기들 중에서 연령이 된 사람들이 같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담담하고 드디어 이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면은 설레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 졸업하고 직장 한 군데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사실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설레임도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한 50세 정도 이후에 저희가 노준비나 이런 거를 좀 상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나이 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약간 그런 방향성 같은 거?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기술을 습득하 이런 거는 저는 안 했어요. 근데 동료분들은 그런 걸 미리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 일에 좀 전념하는 게 또 재미있고 또 승진도 하고 싶고 그래서 전념해서 하고 했는데 마음적으로는 어느 정도 방향으로 내 성향은 어떤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한 10년가량 계속 하면서 책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런 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약간 자기 자신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준비만 했죠. 자격증, 그러니까 그게 좀 퇴직하고 나니까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료분들이 자격증을 많이 따실 때, 저렇게 뭐 불필요한 자격증을 많이 딸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사회복지사부터 시작해서 쭉 따고 그랬는데, 저는 승진에 필요한 가점 되는 자격증만 딱 따고, 사실은 노후 준비를 위한 자격증은 안 땄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퇴직을 하고 어딘가에 진입 장벽을 넘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자격증이 필요했네? 이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기관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라든가 직업상담사라든가 생애설계 이런 자격증 같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기술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기술 관련 자격증 또 뭐 공인중개사는 거의 되게 많이 따세요. 그리고 전기기사 또 손해관리사 이런 것들을 도전해가지고 하시고 행정사 이런 거를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은퇴 후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자격증을 좀 많이 따세요. 그분들을 보면 일부는 그런 쪽에 일을 하세요. 공조, 원예 또 이런 거 따셔가지고 이제 경비도 하시는 분도 있고 건물 관리 쪽에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농수산물 손해평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하시는 분도 있고, 딴 거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그냥 따놓고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자격증을 딸 때
헛심을 너무 빼지 말고 나를 좀 먼저 파악해 본 다음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해서 앞으로 이제 노후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하면 그게 조회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강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금융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상담하는 자격증, 독서 지도하는 거 이런 자격증을 따놨어도 쓸모는 있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를 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자격증만 땄거든요. 평생교육사 있으면 강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땄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죠. 저는 조금 예상은 했었어요. 왜냐면 퇴직자, 예정자들 상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 저렇게 해가지고는 좀 힘드실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와보니까. 그래서 강사 활동을 하면서도 저는, 연금으로 준비되고 어느 정도 월 소득이 만약에 된다면, 굳이 일을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생각보다 이 직업 전선이 너무나 열기를 띠고 있어요. 은퇴자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거기에 휩쓸려 가는 느낌도 들고 나도 직업을 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좀 주눅들고 명함도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했던 바대로 조금 여유 있게 사는 거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죠. 처음에 저는 은퇴 후에는 그냥 글 쓰고 책 읽고 또 가족을 좀 돌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아이 셋을 전혀 돌보지 못하고 친정 엄마한테만 맡겨놓고 직장에 올인한다시피 했는데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은퇴하고는 엄마 모시고 글 쓰면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퇴직하고 한 1년 반 됐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저한테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또 외부 활동을 하고 싶은 열정이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됐죠. 저는 직장 다니면서 내가 강의도 하고 국민연금 상담도 하고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강사한다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나오니까 사내에서 있었던 경력 이런 거는 좀 인정을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강사 신청했는데 뭐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 쪽에는 이제 다른 경쟁자가 이제 합격하셨겠죠.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네. 이런 좀 내 능력에 대한 부분이 내가 너무 좀 쉽게 생각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구나.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죠. 너무 준비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강사라는 거는 듣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분들한테 줄 게 있잖아요. 근데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 분야의 강의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말하자면 좀 제너럴리스트적인 그런 일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강사로서는 그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쪽 분야에서는 저를 원하지는 않은 거죠. 네, 제취업 원서 낼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누구 밑에서 월급 받고 이런 일은 그만하고 싶었어요.